새로운 하루가 시작돼 난 준비됐어. 툭툭 깔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스치는 사람들 속 작게만 느껴져. 오늘 이 도시에서 나를 찾아야 해. 달콤한 나의 도시, 힘을 낸 너의 웃는 얼굴에 날 웃게 하는 걸. 우린 같은 꿈을 꾸고 있잖아. 들어와 나의 달콤한 도시.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추미림이라고 합니다. 픽셀 아티스트라는 네. 말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좀 되게 신선하긴 했어요. 아, 나는 나를 매일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점이 되게 재미있어서 이제 작업 세계도 조금씩 변해가고 발전해가면서 그 단어가 저를 담기에는 좀 좁은 의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픽셀 아티스트라고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단순한 거긴 해요. 저는 그냥 저의 일상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제가 주로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 도시와 또 SNS 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소를 도시는 이미 실제하고 있고 이제 웹상의 세계를 이제 불러와서 캔버스 위에서 구성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스텐실 기법인데요. 판화의 기법 중 하나고요. 이렇게 칼로 도안을 파낸 뒤에 그 부분에 물감을 묻혀서 바르면 이제 그 부분만 물감이 이제 찍혀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찍어내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스펀지의 질감이나 그런 찍히면서 생기는 어떤 것들이 도시의 어떤 질감을 만드는 느낌이랄까, 약간 아스팔트라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표작이라기보다 가장 애정이 가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긴 한데 픽셀 스페이스 003이라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업이고 외국에서 느꼈던 외로움이나 어떤 공허함 같은 게 굉장히 잘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티셔츠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의 다 팔릴 만큼 엄청 인기가 좋았었어요. 도시마다 색깔이 좀 있는데 밤의 불빛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온 사인이라든지 조명들 네, 그런 데서 오는 채도이기도 하고 또 웹과 도시의 풍경을 겹친 것이기 때문에 웹에서는 굉장히 채도가 높은 어떤 빛의 색깔을 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서 온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재밌는 게 그 방수 페인트 색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초록색 지붕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스타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다 정원을 갖고 있군요라고 했을 정도로 되게 재밌죠. 되게 독특한 풍경일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제 여기를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가서 되게 특별한 어떤 거를 나만의 어떤 걸 찾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평소에 되게 잘 해왔고 익숙했던 그런 픽셀이라든지 뭐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내 스타일대로 확장해 나가는 재밌는 거는 저는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 거에 의심을 해보는 거? 왜 그렇지? 라고. 근데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쉬운 거지만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넌 왜 이걸 그리려고 해? 라고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왜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디지털 안의 세상을 이제 쭉 표현해 오다가 제가 살았던 프랑스가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막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지구본을 돌려서 그곳에 갔는데 너무 생생하게 그 골목골목들이 되게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최신식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에 왔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노스텔지어 같은 그런 거를 느끼는구나.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작업으로 좀 더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을 그림 안에 넣어서 내가 사랑한 당신은 어땠을까 너를 사랑한 그때는 분당 같은 거를 작업했을 때는 분당에 사시던 분들이 되게 이렇게 위에서 본 적은 없었다라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그 안에 있으면 사실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시끄럽고 먼지도 많고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한 모든 것이 엉켜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어떤 위로 올라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제된 아름다움이 있는 저는 그 수많은 아파트 창문 안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많이 받아요. 글쎄 저희가 엄마 아빠 다 작가라서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밥 먹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칭찬을 많이 해줘요. 잘 그렸다고 정말 잘 그리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땐 자유롭게 잘 그렸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면 자기께 되게 좋은 거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눅이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관념이 없어요. 이게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어떤 공간감 같은 것도 다 섞여 있고 대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작업들도 많거든요. 결국엔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관념이 생기면서 다시 그걸 깨고 관념이 없는 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십 년을 노력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건물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안녕하세요. 나 왠지 바다는 그냥 그 종이로 막 그린 것 같고 그 나무 같은 건 다 작아가지고 장난감이 된 것 같아요. 이 투명한 종이를 줄 거야. 비닐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창문에 대서 따라 그려보자. 길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밑에를 봤는데 앞에를 보면 막 이렇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됐다 완성. 앞으로 본 거랑 위에로 본 거 이게 있어가지고 위에로 본 것도 티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티나서 그냥 제 그림이 멋진 것 같아요. 여기 가보고 싶어요. 저 옛날에 겨울 때 그때 맨날 엄마가 컬링 그거 봤거든요. 저 꿈이 그때
때는 컬링 선수였어요.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세울 수 있게끔 취향이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향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수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게 좋아. 쭉 나열해 놓고 내가 왜 이걸 골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면 그리고 싶은 거든 노래든 뭐 표현하고 싶은 어떤 거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만들었어? 딱 봐도 알 것 같아. 구름? 아파트. 다 알아. 눈을 나오려면 눈을 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예술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사실 옛날 디자인을 할 때 예술에 대한 환상이 정말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 멋지고 너무나 이상적이고 정말 모두를 위해서 열려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예술은 정말 곁에 두고 평생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술이 없으면.